안세영 인터뷰 보다 못한 삼성 이재용 회장 나섰다. 안세영 폭로는 빙산의 일각, 충격적인 배드민턴협회장 정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이하협회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서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16일 안세영이 지난 1월 A4 용지 13장, 1만 5천자 분량의 건의서를 직접 작성했고 협회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안세영의 부모는 김택규 협회장과 면담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건의서가 전달됐다고 한다. 성적에 비해 부족한 포상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세영은 2023 코펜하겐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단식 우승,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을 차지했다. 협회가 지급한 포상금은 세후 1,0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건의서에서 안세영은 다른 종목 선수들이 협회 포상금만으로도 몇억을 받는 동안 제가 무릎을 잃고 얻은 포상금이 세액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였다면서 진짜 선수단 격려에 힘써 주셨더라면 더 빛나고 존경받는 협회가 되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 또 속상했었다고 밝혔다. 부당한 선후배 문화도 꼬집었다. 2017년 중 3위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안세영은 막내란 이유로 7년 동안 선배들의 방 청소와 빨래를 도맡았다고 한다. 거기에 외출하려면 선배 전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보고 문화도 있다고 전했다. 안세영은 솔직히 말하면 그 보고가 귀찮아서 방콕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문화라고 답했다.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입단 첫해 고졸 선수의 연봉 상한선은 5천만 원이며 3년차까지 연간 연봉 인상률은 7% 이하로 제한된다. 안세영은 모 소속팀들은 그마저도 깎아서 선수들의 계약금 연봉의 하향화를 방치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당함을 인정하기보다 소속팀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세영은 건의서에 제가 느끼기에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하고 모든 선수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목소리를 낸다.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저 이후의 후배 선수들은 이런 문화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서를 받아든 협회는 무엇을 했을까? 현재 상황을 보면 큰 변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파리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표팀과 함께 가기 힘들다면서 폭탄 발언을 남겼다. 이 자리에서 부상 관리에 대한 분노, 선수단 관리 부실, 무리한 대회 출전, 복식 위주의 대표팀 훈련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16일 SNS를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서와 현재의 발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협회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한편 협회는 7일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협회는 무리한 대회 참가는 없었으며 안세영의 부상관리 역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역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복식 종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대표팀을 떠날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무시될 경우 선수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은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횟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거기에 협회는 16일 진상조사위원회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대표팀 김학균 감독과 성지현, 이경원 코치 등이 참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세영은 참석하지 않았다. 협회는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 대표 선수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2. 안세영과 불화설, 김학균 감독, 사실 아니다.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안세영, 삼성생명과 불화설을 부인했다. 김 감독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안세영과 불화설에 대해 그거는 모르겠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고 답했다. 안세영은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후 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을 향한 작심 발언을 했으나 감독과 선수 간 개인적인 갈등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이후 진상조사위 회의에 출석해 1시간 15분가량을 보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대표팀 내 부상 관리와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진상조사위를 마친 후 위원회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감독은 오는 20-25일 열리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에는 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다음 주인 코리아 오픈 27일 9월 1일부터 대표팀을 지도할 예정이다. 안세영은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한편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긴급한 업무와 관련해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3. 손흥민 개인 화들짝. 미넨 신입생, 트로피 없는 B클럽 선수. 아무도 기억 못해. 우승이 가장 중요. 미넨과 독일 소식을 다루는 바이에른 앤드 저머니에 따르면 팔리냐는 18일 한국 시간 난 큰 도전을 기대한다. 분데스리가가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 힘든 리그라는 걸 알고 있다. 신체적으로도 강하다. 쉽지 않겠지만 미넨에서 뛰고 승리를 거두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번 시즌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승 트로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팔리냐는 사람들은 트로피를 따낸 선수들을 기억한다. 그들이 클럽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트로피다. 라면서 우승하지 못하는 B클럽 선수들은 그만큼 기억되지 않는다. 미넨의 모두가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어 한다. 이번 시즌 트로피를 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B클럽에서 뛰더라도 정작 트로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다. 팬들조차도 트로피가 없는 선수는 먼 미래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무관에 그쳤던 팀 동료 해리 케인이야 현재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흠칫할 수 있는 발언이다. 케인과 손흥민은 현 시대 가장 대표적인 무관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단 한 개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다. 특히 케인은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 미넨 이적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미넨에서도 무관에 그치며 저주가 이어졌다. 미넨에게는 무려 12년 만에 무관이었다. 11연패를 달성했던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엘 레버쿠젠이 구단 역사상 최초의 무패 우승을 차지하는 걸 지켜봤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했다. 독일 슈퍼컵과 DFB 포칼은 이번에 희생양이 됐다. 케인도 이를 갈았다. 최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계속해서 팀을 위해 골을 넣어 팀을 돕고 싶다 면서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핵심 목표가 타이틀 획득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미넨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케인은 우리는 새로운 감독과 함께한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은 공을 많이 갖고 많은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나에게 완벽한 플레이 스타일이라면서 나는 이 강렬함을 좋아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을 되찾는 걸 선호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최근 영국 언론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을 토트넘 역대 최고의 7번으로 선정하면서도 딱 하나 아쉬운 점으로 트로피 연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2015년 2200만 파운드, 약 385억 원에 영입된 손흥민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 됐다.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고 여러 찬사를 받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2020년 푸스카스상과 2021에서 22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다 라고 평가하면서도 손흥민이 놓친 건 팀 트로피뿐이다. 토트넘에 합류한 후 이번이 결승전서였다고 지적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빅6 중 하나로 통상 빅클럽으로 분류되곤 한다. 하지만 2007에서 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손흥민은 지난 2018에서 19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으나 리버풀의 패에 준우승에 그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손흥민은 토너먼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차전 모두 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으나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는 침묵했다. 2020에서 21시즌에는 리그컵 결승에 올랐으나 맨시티에게 꽁꽁 묶이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이나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손흥민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후 손흥민은 무관의 서름을 떨쳐내지 못했다. 지금은 토트넘 역대 최고의 7번으로 기억되지만 팔리냐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우승컵이 없다면 후세에는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